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저는 아직도 우리 집 마당에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던 그 자리에 서서요. 제 이름은 한상만, 71세입니다. 충청북도 도계리에서 평생 정미소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사랑하는 아내 정옥분과 아이들 셋이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웃음 하나면 세상이 따뜻했지요. 새벽마다 논을 갈고 낮엔 쌀을 찢고 밤이면 마루에 앉아 노래를 흥얼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 웃으며 안기던 그 시절, 그게 저한텐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병을 얻었고 아이들은 도시에 정착했지요. 가끔 연락은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아내 정옥분이 떠난 뒤엔 집도 마당도 그냥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그리고 혹시나 제 노래를 듣고 돌아와 줄까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무대에 섰습니다. 상을 위해서도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한 곡을 부르기 위해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는 제 마음을 노래로 대신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만날 미국의 유명 오디션에서 나는 그날 괭이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논두렁에서 흥얼거리던 노래 하나, 그게 왜 어쩌다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걸까요? 나는 그냥 정미소에서 쌀 갈다 말고 손자놈 따라 미국까지 끌려갔습니다. 영어는커녕 비행기도 처음 타봤죠. 그런데 그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숨이 막힐 듯 조용해집니다. 나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불렀을 뿐인데 말이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계리. 산과 산 사이에 낀 조용한 마을에선 하루의 시작이 바람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논두렁 너머로 안개가 내려앉고 닭이 울기 전에 한상만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몸은 조금 굼떴지만 얼굴은 아직도 붉은 기운이 돌았죠. 오늘도 해가 부지런하구먼.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손때 묻은 괭이를 들고 텃밭으로 향하는 걸음에는 이상하게도 정선 아리랑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흥얼거림은 그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상만을 노래 영감님이라 부릅니다. 장날이든 논매는 날이든 상만은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도 들으니까 이제 귀에 박히네. 옆논에 있던 박재규 이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 노래를 진지하게 듣진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 좋아하는 농부 하나, 그게 마을에서의 상만의 자리였습니다. 더구나 상만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전기보다 손이 편하다고 전기 돌리는 건 곡식이 아닌 영혼까지 갈아버린다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 상만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미국에서 손자 한민기가 고향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수십 시간 비행기를 타고 도계리까지 온 민기는 고등학교까지만 이 마을에서 자라다 유학길에 오른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라는 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음악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더군요. 그런 민기가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며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라 외치던 그의 목소리는 상만의 귀에 낯설지만 반가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얼굴 좀 보자. 외국서 고생 많았지? 상만은 흐뭇한 얼굴로 민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이런 따뜻한 느낌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도계리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기는 보스턴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며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말이 많아졌죠. 그러다 상만이 무심코 흥얼거린 정선 아리랑이 민기의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노래 어릴 때도 불렀잖아요. 민기는 중얼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냥 녹음 좀 해볼게요. 소리 너무 좋아요. 상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기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동을 넘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기는 그날 밤 늦게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어떤 프로그램 사이트를 검색하고 영어 자막까지 다는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이 노래는 세상이 알아야 해. 그는 중얼이며 보이스 오브 월드 라는 미국 글로벌 오디션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충북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민요를 부르는 저희 할아버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며 역사이며 진심입니다. 그 순간 평생 도계리를 떠나본 적 없는 한상만의 목소리가 조용히 전 세계를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민기는 다음 날 새벽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모기장이 쳐진 창 안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전날 녹음한 정선 아리랑을 다시 듣던 민기는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교는 없지만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그 울림. 민기는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월드뮤직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이런 감동은 학교에서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해.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오디션 지원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누군가 반드시 이 노래를 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보이스 오브 월드는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국제 오디션이었습니다. 나이, 언어, 장르 제한이 없는 대신 오직 진정성과 독창성만을 본다는 기준이 있었죠. 민기는 녹음된 음성과 함께 도계리 풍경이 담긴 짧은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초가지붕, 마당의 우물, 손으로 머리카락을 고르던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영상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적은 한 줄은 이랬습니다. 이 노래는 누군가의 삶 그 자체입니다. 민기는 오디션 접수 버튼을 누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며칠 후 민기는 해외의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Congratulations. You've been selected for the live audition. 오디션 제작진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기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곧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됐어. 할아버지. 우리 되었어요. 예선 붙었어요. 진짜 됐어요. 한상만의 대답은 단순했죠. 뭔 소리고? 뭐가 붙었다는 거냐? 민기는 상만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뉴욕에 가셔야 해요. 무대에서 이 노래 부르셔야 해요. 한상만은 대답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예? 이 사람아, 내가 뭔 노래를 잘한다고? 농부가 뭘 오디션에 나가? 민기는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그냥 노래대회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문화예요. 역사예요. 세상이 들어야 해요. 상만은 처음엔 펄쩍 뛰었지만 결국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말이다, 나 비행기는 한 번도 못 타봤어. 사실 한상만은 젊은 시절 군 복무 중 헬리콥터는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 바다도 보고 비행기도 타보면 나쁠 건 없지. 민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여권부터 비행기표, 숙소까지 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70년 넘게 한마을에만 살던 한 남자의 노래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기의 손에 이끌려 서울역에 도착한 한상만은 사람 물결에 휩쓸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런 데는 무슨 시장통보다도 시끄럽구먼. 라며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살피던 상만은 자동 발권기에 서서 당황하던 민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기차표도 사람이 발급 안 하고 뭔 기계가 다 하나? 신기해졌네, 한국이. 비행기표를 받으러 공항 터미널로 가는 길은 상만에게는 그야말로 외계인 체험 같았죠. 도계리 정미소에서 쌀감 하나 나르던 손이 이제는 여권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하려 하니 상만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에이, 세상이 참 빠르다.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 앞에서 상만은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지붕, 셔틀 트레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커다란 캐리어들. 민기는 자꾸만 괜찮아요? 너무 피곤하시진 않죠? 라고 물었지만 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렴 이런데 안 와봤다고 못 따라갈까봐. 그러나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상만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넘게 날아가는 여정.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러 이러고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구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상만은 마치 다른 행성에 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은 차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한숨처럼 웃으며 말했죠. 70회 가까이 흙이나 뒤적이던 영감이 미국 땅까지 오다니.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 민기는 여기저기 설명하느라 바빴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이는 게 센트럴파크예요. 저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요. 상만은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르냐? 저렇게 다니다가 숨은 어떻게 쉬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은 마치 영화 같았고 그는 그 안에 들어온 단역 같았습니다. 보이스 오브 월드의 본선 무대는 브로드웨이 인근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참가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현장 분위기는 마치 연예대상 시상식 같았습니다. 민기가 접수처에 서서 통역과 등록을 도맡는 동안 상만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형광색 의상을 입은 댄스팀, 통기타를 메고 코러스 맞추는 여성 듀오, 화려한 조명 리허설까지 그는 자신이 그 속에서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이, 내가 왜 여길 오겠다고 했을까? 민기 녀석도 참 별 짓을 다 하게 만드네. 대기실 한편에 조용히 있는데 익숙한 한국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쑥덕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저기 저 한복 입은 분 관광객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 있어? 또 다른 참가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니야, 참가자 명단에 있었어. 무슨 민요 부른다던가? 상만은 그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한복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만 말했죠. 나는 그냥 노래가 좋았을 뿐인데.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내 정옥분과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봐도 웃기지? 내가 여기 와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순간 방송 스태프가 무대 진행 순서를 알렸습니다. 한상만의 이름은 그날 오후 마지막 타임에 불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미스터 한, 준비하세요. 3분 뒤에 무대에 올라갈게요. 한상만의 무대가 끝났을 때 공연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교도 반주도 번역도 없이 그저 한 곡의 민요를 부른 노인. 하지만 관객석은 곧 폭발적인 박수로 뒤덮였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민기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안고 상만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해내셨어요. 전 세계가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상만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해냈다고 그러냐? 그냥 평소처럼 부른 것뿐인데.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현실감 없는 어색함이 감돌고 있었죠. 며칠 뒤 한상만의 영상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국 시골 노인의 민요, 뉴욕을 울리다, 해석 없이 전해진 진심, 그리고 누군가 올린 영상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래엔 통역이 필요 없었다. SNS에는 진짜 음악이 뭔지 느꼈다. 내 조부모가 생각났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잡음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락밴드 출신의 참가자 제프 하워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오디션이 아니라 감성 동정쇼다. 음악 경연에서 왜 저런 퍼포먼스를 감동이라 부르지? 그의 글은 빠르게 확산되며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방송국의 패널 토론 프로그램에선 진짜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상만의 무대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넘어서 한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디션이지. 문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은 엇갈렸고 상만의 이름은 점점 더 낯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기는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인종차별이고 문화적 편견이에요. 하지만 상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괜히 마음 쓰지 마라. 겉으론 담담했지만 그의 얼굴엔 말 못할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호텔방에서 민기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상만이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기는 급히 응급실로 그를 옮겼고 진료 결과는 과로와 탈수 증상, 환경 적응 실패.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세의 장거리 비행과
스트레스는 위험합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기는 상만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제발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러자 상만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민기는 상만의 눈빛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노래는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 위에 조상들이 불러온 노래지.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 노래도 함께 묻힌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상만은 작은 가방에서 아내 정옥분이 손수 짠 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얼마 못 살지도 몰라. 근데 말이다 민기야. 이 노래가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다면 그걸로 족하제. 그날 밤 민기는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며 상만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누룽지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한 번만 더 해봐요. 이번 무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불러온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준결승 무대 당일 공연장엔 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입장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 방송 카메라, 취재진까지 몰려드는 통에 무대 뒤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한상만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손에는 아내 정옥분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따라왔구먼. 나 무대에서 잘하고 오는 거 지켜봐줘요. 그는 무대 위로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사위원석 너머엔 세계 각국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고 객석 어딘가에선 독일이 파이팅! 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한인 가족도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온 70일 새 농부입니다. 이 노래는 그의 삶이고 조국의 풍경이며 한 시대의 기억입니다. 무대 중앙에 선 한상만은 대금 하나를 꺼냈습니다. 관객석에선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고 심사위원들 사이에도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번엔 대금 연주와 함께 정선 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민기가 통역을 마치자 한상만은 천천히 대금을 입에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대금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깊은 음색이 관객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 사이로 스며드는 산중의 바람 같았고 사람들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금 연주가 잦아들고 한상만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가 첫 소절을 부르자 무대 뒤편 스크린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도계리, 들판을 갈고 있는 농부들, 아이들이 맨발로 웃으며 달리는 모습, 여름에는 장맛비 내리는 논두렁, 부지런히 우산을 들고 옥수수밭을 도는 상만의 모습, 관객들은 자막 없이도 화면과 노래가 하나가 되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영상은 민기가 밤을 새워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래는 계절이고 풍경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했었죠. 가을 장면이 나타나자 붉게 물든 산과 논의 풍경이 스크린에 가득했습니다. 한상만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가는 들판에 어머님 얼굴이 아른거리고 그 노래에는 단순한 농민의 삶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말을 잊은 채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겨울 장면이 나타났을 때 스크린엔 한상만이 혼자 눈 쌓인 마당을 쓸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고 그 위에 조용히 정옥분 1948년 출생 2012년 사망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한상만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렀고 그 어머니가 또 부르셨지요. 민기가 통역하는 동안에도 한상만은 여전히 눈을 감고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느리게 마치 눈 내린 산골 마을의 밤 공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뒤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고 이내 객석 전원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그날 밤 무대 위에서는 결승 진출자 한상만의 이름이 또렷이 불렸습니다.
그 순간 도계리의 노래는 세계를 울린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한상만은 민기와 함께 호텔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이국적인 타지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민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결승에서는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상만은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은 노래.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부를 거다. 민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상만의 말이 곧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내 인생 사계절을 그 노래 안에 다 담아볼 거야. 상만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승 무대 날 공연장은 시즌 최고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한국 충북 도계리에서 오신 71세 한상만 씨입니다. 객석에서는 한상만 을 외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무대 위 조명이 그를 감싸 안듯 비추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그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아내와의 젊은 시절이 담긴 사진. 그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고 공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상만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 말을 꺼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민기가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제 인생의 봄은 아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축제에서 춤을 추던 그녀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랑에 빠졌죠. 무대 뒤편에는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영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은 아이 셋을 키우던 시절 힘들고 더웠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아이들과 논두렁에서 찍은 흑백 사진, 강가에서 물장난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을은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아내와 단둘이 남아 조용히 살던 시기였습니다. 상만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고 스크린엔 두 노인이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영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아내가 떠난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추웠지요. 하지만 노래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관객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오겠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았고 무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상만은 천천히 정선 아리랑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따뜻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계절은 반복되지만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 무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입니다. 어메이징! 그날 밤 한상만의 이름은 단지 참가자의 이름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각인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승 무대가 끝나고 일주일 뒤 세계 시청자 투표를 통한 최종 우승자 발표 방송이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한상만은 민기와 함께 대기실에서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10명의 준결승 진출자들이 무대에 서 있고 사회자는 봉투를 열며 호명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최종 우승자는 대한민국의 한상만 씨입니다. 순간 공연장은 터질 듯한 환호로 가득 찼고 민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상만은 잠시 얼어있다가 조용히 민기의 등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게 뭔 큰일이라고 울긴. 트로피를 받은 한상만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불렀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짧았지만 세계 언론은 그 문장을 인용하며 감동의 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농부의 노래, 세계를 울리다. 71세, 민요로 우승한 사나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전화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상만은 그 모든 반응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허허롭고 낯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다들 내 노래를 잠깐 들어준 거지. 너무 떠받들진 마라잉. 우승자 발표. 다음 날 세계 여러 나라의 제작사에서 음반 계약, 콘서트, 다큐멘터리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한미국 음반사는 K-포크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앨범을 만들자고 했고 넷플릭스에서는 그의 생애를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상만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지요. 내 논이 기다리고 있거든.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안 하실 거예요? 이건 전 세계가 듣고 싶어 해요. 상만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든 전 우주든 난 도계리 사람이요. 충북 제천 도계리 마을 입구에는 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세계가 감동한 정미소 노래 한상만 선생 귀향을 환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박재규 이장은 상만의 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넌 이제 우리 마을의 문화재요. 상만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재규야, 그 말이야.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잉. 그는 그렇게 다시 흙냄새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익숙한 괭이를 들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 한쪽에 민요교실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사철가와 정선 아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르며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기교는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의 수업은 단순했고 그래서 더욱 깊었습니다. 민기는 대학원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상만 곁에서 통역과 일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책으로 써도 될까요? 민기의 말에 한상만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 내 노래를 이어줄 수 있다면 써도 되겠지. 그로부터 1년 뒤 한상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저 노래가 좋았을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었습니다. 민기는 책 속에 한상만의 말투 그대로를 담아냈고 각 장마다 상만이 직접 적은 노랫말과 사진도 실었습니다. 그 책을 본 한상만은 한참을 넘기다 웃으며 말했죠. 이야, 내가 책 속에 있다니 세상 참 별일이 다 있구먼.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저 흥얼거리던 노래 하나가 이렇게 먼 데까지 간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여. 책의 인기로 인해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도계리를 찾았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사철가 한 노인의 노래는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한국 민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통음악 수업이 늘었고 일부 K-팝 아이돌들은 정선 아리랑 외에도 몇 가지 다른 곡을 리믹스해 앨범에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상만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많이들 부르면야 좋지 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자랑스러움이 조용히 번져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아이들이 회관에서 상만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요? 한상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만든 노래가 아니야. 어머니가 부르셨고 그분 어머니가 또 부르셨지. 노래란 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민요 교실은 유난히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는 아이들 속에서 상만은 조용히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의 입안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겨울이 다가오고 도계리에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상만은 방 안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 정욱분, 아이들, 민기와 함께한 무대 사진까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자네 보고 있지? 내가 그때 진짜 잘했지? 응. 그 순간 민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유네스코에서 연락 왔어요. 정선 아리랑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대요. 상만은 순간 말을 잊었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상에 그저 흥얼거리던 노래였는데. 민기는 조용히 상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노래는 그냥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생이고 사랑이고 시간 그 자체였어요. 한상만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소복이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관에선 아이들의 민요 연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쌓이네. 그 소리는 방 안을 감쌌고 마을을 감쌌고 어쩌면 세상 어딘가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니 참 별일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쌀 씻고, 논 갈고, 손주 밥 해 먹이다가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을 줄은 정말 몰랐지요. 나는 그저 노래가 좋았고, 노래 안에 그리운 사람들 얼굴이 들어있었고, 노래 하나 부르면 세상 걱정이 좀 덜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건 내 얘기만이 아니었구나. 누구나 가슴속에 한 곡쯤은 품고 사는구나. 봄이 오면 또 피고, 눈이 오면 또 덮이고, 노래도 그렇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 그건 어쩌면 내가 살아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